자, 3월 셋째 주 마지막 외침의 재림의 징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속보 보셨죠, 여러분? 드디어 일본에서 6.8 지진이 나서요. 쓰나미가, 물론 크지 않은 쓰나미였지만 쓰나미가 발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1년 동안이요, 일본이 여진만 1만 119회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여러분 반드시 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진 1만 119회면요, 이미 일본은 많이 낄 대로 꼈습니다. 이제는 슬슬 그 열매가 나타날 텐데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본 뉴스 속보를 통해서 본 6.8짜리 강진입니다. 여러분, 더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FAO 국제 식량 가격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한 달, 2달 전부터요, 지금 어떤 기상악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곡물값이 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곡물과 식용유, 설탕, 그리고 콩, 옥수수, 설탕 등 약 55개 식품이 1.2% 그리고 1% 이렇게 뛰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태국에서 지난해 그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었죠. 그래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이상기후, 그리고 중국의 그 곡창지대요. 3대 곡창지대.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상기후로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지금 힘듭니다. 계속해서 국제 식량 가격은 뛸 거고요.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것의 예언이 조금씩 성취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후쿠시마에서요, 플루토늄 241이 검출됐습니다. 그동안은 세슘 이런 것만 우리가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플루토늄 241은 뭐냐면, 우리가 전염되면요, 우리의 뼈나 혈액암 등, 그러니까 골수암이나 혈액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질이 플루토늄 241인데요. 이거는 특히 그 콩이나 그런 식물들에 전이되기 쉬운 방사성 물질로서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사성이 이미 많이 넘어왔는데 국정원에서 그것을 가렸습니다. 아시죠? 예, 힘든 세상이 갈수록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의문의 질병이 확산이 돼가지고요, 특히 아동들이 이 병이 걸리는데 많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나딩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요,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대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 근무하는 스콧 도얼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몰라서 좌절감이 든다 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원인 불명의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교회는 이것이 캠트레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이 의문의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캠트레일입니다. 순범 형제 잘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주여, 또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가? 여보세요? 아, 그래요. 예, 경제 보겠습니다. 뉴스에 지지난주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요, 일본이 그 부도 위험이요, 대지진 때보다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일본 CDS 프리미엄이 1.18%, 이것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왔던 1.17%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일본이 대지진으로 2만 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됐고요. 17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38조 원이 달하는 그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은 3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지진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입었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재해복구를 위해서 14조 엔을 추가로 추경을 편성했고요. 중앙정부의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이 국가 부채는요. 지금 GDP 대비 211%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총생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걷어들이는 그 수익의 211%, 그러니까 2배가 넘는 돈을 일본이 국가 부채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GDP 대비 211.17%는요, 디폴트 채무 위기에 빠진 그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일본 국가 부채가. 그래서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독일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라고 분석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여러분 무너지면요. 유럽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나 아니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데 재정 위기를 돕고 있는 자가 누구죠?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요. 제조업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침체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그 브릭스가 같이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유가도 지금 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크게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그 인근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을요 도울 수 없습니다. 독일의 침체는 유로존 국가에게는 악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900조 그리고 기사에 뭐라고 떴냐면 부실 위험이 그러니까 가게가 무너질 그 위험이 2003년 카드 대란 때보다 크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가계 부실 지수는요. 실업률, 그리고 가계 흑자율, 이자 상환 비율, 그리고 부채 자산 비율 이렇게 네 가지를 합산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게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채 위기가 높다. 우리나라가 파산 위기가 높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계 부실 지수로만 따지면요. LG경제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계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은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서 이자 상환 비율, 부채 자산 비율 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실 채권에 그러니까 가계 부실이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지금 1금융권 대출을 막고 그래서 서민들이 2금융권 대출로 모여가지고요. 그것이 지금 버블 그러니까 뻥하고 터질 위기에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요. 1금융권 대출을 특히 그 서민들이 필요한 그 대출은요. 막았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금융권으로 몰린 그 대출이요. 대부분 다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아니면 집을 뺏긴다든가 기타 뭐 먹고 사는데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는 그 대출 그게 바로 생계형 대출인데요. 그것을 정부가 막아버린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도대체 어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위기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로 그 위기가 지금 전이 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인자인 그 쇼이블레 재무장관이요 그리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처럼 그 진짜 전문가들이요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가 이번에 구제금융을 받았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유로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리스 이제 구제금융 집행이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3차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인데 그리스 위기가 끝났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피치는 오늘 또 그리스를 5개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B-로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참 쇼하는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언론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라도 깨어 있읍시다. 지금 다 장난하는 겁니다. 장난질하는 겁니다. 그리스 위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이 그리스에 대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은요. 현재 스페인에도 EU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 난립니다. 대규모 시위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실업률 20% 넘었고요. 그리고 오는 29일에는 노동계 총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요. 2번 연속 EU와 약속을 했던 재정 긴축 약속을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다가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발행하는 국채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미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로 국가들은요. 속된 말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거죠. 마치 암이요. 여러분 초기 암은 발견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기가 되면요. 그 암이 아프다 하면서 나 암이지롱 하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형국인 겁니다. 지금 그 형국입니다. 유로가 이미 아플 대로 아프고 암이 말기암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NW 세력이 그걸 막다가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가 아니면 이제 막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어쨌든 모든 언론을 쥐고 있는 이 NW 세력이 유로의 위기들 이렇게 전염되는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다는 것은요. 곧 여러분 유럽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유가 상승이요.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3월 현재 12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은 자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냐면요.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가계부채 900조였고요. 가구당 평균 부채가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구조조정 당해서 해고된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장이 해고된 거예요. 가장들이 해고된 거예요. 100만 명이. 그렇다면 그 가장에게 딸려있는 식구를 4명만 쳐도요. 여러분 400만 명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가 상승은요. 말 그대로 이 우리 한국 경제 지금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 났는데 이 유가 상승은요. 이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지금 끼얹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유가가 200달러를 넘는다? 그러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대다수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유가가 200달러 되면요.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가가 200달러가 되면 희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나면요. 유가 200달러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가는 유통 구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NW 세력이 유가를 200달러 하자고 협약을 맺으면요. 유가가 2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유가가 200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기름값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누가 쥐고 있어요? NW 세력이 모두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이렇고요. 오늘의 핵심 메인 재림의 징조 10가지 우리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란 이스라엘이 30년 전까지 여러분 친구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 때부터 수세기 동안 매우 긍정적인 관계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란이 잡혀왔을 때, 아니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잡혀왔을 때 다시 돌려보낸 것도 페르시아였고요. 그러니까 이란이었고요.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예로부터 친미였습니다. 친미. 그런데 이 1979년에 이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팔레비 왕조가,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그리고 친미국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더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많이 도왔습니다. 1981년도에는 오시라크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란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본격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이란의 아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할 국가다라고 성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왜 30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옥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란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대적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날의 전쟁이 일어날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이 30년 전까지 친구였는데 지금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을 보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성경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믿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진짜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 기사를 보면요. 세상 끝이 다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에릭 홀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릭 홀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테러 가담 미국 시민권자를 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테러 조직 섬멸을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 살해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 미 FBI가 발표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커피 마시는 자, 대량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자,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음모론을 믿는 자, 세계 정보가 어떠니, 프리메이슨이 어떠니, 예수회가 어떠니, 이런 음모론을 믿는 자 등등.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회복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미국 에릭 홀더라는 법무장관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테러리스트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면 지금 에릭 홀더라는 법무장관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우리는 살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에릭 홀더는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를 죽이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금 공표한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법적으로 너희들 죽일 수 있어. 기다려. 이 예수에 미친 자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외환보유고 넘버 1인데요. 세계에서 미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지금 달러를 차지하는 비중이 54%, 그러니까 전년에 65%에서 급격히 줄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요, 지금 그 저개발 국가들의 자원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어요.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 싹쓸이를요, 지금 거의 그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를 막 수입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를 수입을 하면서 달러를 많이 버리다시피 지금 쏟고 있어요. 뭘 아는 겁니다. 중국이 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혹은 유로 붕괴로 인해서 달러 붕괴가 돼서 아예 달러 가치가 제로가 된다는 거, 중국이 이것을 지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비중을 막 줄이고 있습니다. 막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중국이 달러를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곧 폭락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중국은요, 외환 정책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중국의 외환 정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달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치해야 됩니다. 달러가 폭락하거나 없어질 겁니다. 캐치해야 됩니다. 러시아 투데이가요, 이렇게 러시아 투데이 방송이 텔레비전이거든요. 러시아의 텔레비전이거든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9.11 사태 이후로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29개에서 160개 회사들이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투데이가 말한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만약 구글 이메일이나 블랙베리 전화기를 쓰면 전화상에서 한 당신의 말과 글들이 모두 녹취가 되고 저장이 돼서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20개국에서 160개 회사들이 개발하는 이 실시간 프로그램은 당신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당신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는지 추적하며 또 구글 탐색기로 무엇을 탐색하는지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러시아 텔레비전이 보도했습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요, 세계 정보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당신이 검색한 그 세계 정보를요, 누가 세계 정보라는 거 검색했는지 당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겁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이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CIA는 목소리를 감지하여 성문을 감지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알아냅니다. CIA는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면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토요일인가요? 주일날 오후에 저걸 봤죠? Enemy of State라는 영화를 봤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끔찍하죠? 다 알죠, 정부가. 미 정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속속들이 그냥 다 알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에셜론 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셜론. 이게 뭐냐면 2차 대전 후에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영국의 일반통신청,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방안전국, 뉴질랜드의 정보통신안보국, 이들이 비밀리에 안보조약을 맺고요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에셜론인데요, 이 에셜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이런 일을 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을 검열합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을 검열해서요, 전화, 이메일, 휴대폰, 팩스 등 모든 것을 이 NSA의 에셜론 딕셔너리라는 초특급 컴퓨터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설 어휘로 등록된 어떤 단어를 누가 쓰면 바로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요, 통신할 때, 지금도 우리 여러분 이거 다 됩니다. 지금 다 검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로 순범형제한테, 순범형제 베리칩이라고 들어봤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에셜론에서 베리칩이라는 것을 요시찰 언어, 그러니까 주요 감시 언어로 지정을 해놨으면요, 컴퓨터가 그냥 읽어내요. 베리칩이라 말하는 사람을 그냥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이 에셜론 컴퓨터에요, 삑삑삑삑 하면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세계정보 이런 지금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우리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한다,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에셜론 정보기관에서요, 삑삑삑삑 하면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걸 얘기하는지를요, 바로 추적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회복교회 성도님들은요, 특히 저는요, 이미 다 걸렸습니다. 우리는 레이더망이 다 걸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걸 할 거거든요. 특명 루시퍼의 옷을 벗겨라. 원래는 수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이거를 하는 바람에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때 자세히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진행되는 강의 특명 루시퍼의 옷을 벗겨라 있죠. 거기서 제가 하나씩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 1일부로요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에서요, 야 구글 니네 하지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그냥 개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서비스를 넘었다. 구글은 OS인 안드로이드,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동영상 콘텐츠를 직접 하는 유튜브, MS 오피스 제품군과 대비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독스, 캘린더, 클릭 몇 번으로 커뮤니티 회사 홈페이지, 인터넷을 구축하는 서비스 등 구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모든 분야를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라고 블로터닷컴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이 뭘 했냐면요, 지금 기존의 검색 서비스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모든 서비스를 구글이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은요 이미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선 독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구글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하는 것과 개인정보 통합은요, 여러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요, 저는 페이스북 못하거든요. 페이스북 못해요. 트위터 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카페는 할 줄 알아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나이대에 맞게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글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기의 어떤 부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써도 구글이 다 그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쓰는 사람한테는 유튜브를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쓰게 만들고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네가 뭘 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그 OS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그것을 제공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 환경을 쓰더라도 다 구글 손에 있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를 넘어서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 모든 환경에 구글이 그 중심에 있겠다는 겁니다. 진짜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겁니다. 구글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럼요.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가지겠다는 게 구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글 비평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은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번역한 그 최용호 러닝스페이스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은 아마도 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더 큰 유혹에 구글은 끊임없이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이 약해지려고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 자유는요, 그냥 종결되는 것입니다. 유엔이요, 전 세계 식량과 물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러분 세계 정부의 얼굴입니다. 얼굴 마담이 유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이슈들이라고 명명된 그런 그 보고서에 있어요. 이제 물과 식량을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NW 세력은요, 여러분 지금 물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도 다 지배하고 있고요. 우리 그 푸드 주식회사,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은 보셨죠? 지금 현재 미국에 진열되어 있는 47,000가지가 넘는 이런 그 어떤 식품 종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셔야 알겠지만 약 3, 4개의 다국적 기업이 다 쥐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영화 봤죠? 실상 다, 식량도 다 쥐고 있습니다. 물 다 쥐고 있고요. 무기 다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인류의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류를 그냥 다 굶어 죽일 수 있는 힘을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유엔이 전 세계 식량과 물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요, 여러분 시사한 바가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SK텔레콤 그리고 그 KT 통신사 협력업체 직원들이요, 가입자의 인적 사항과 실시간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리칩을 집어넣어라 라고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냥 뉴스 제가 써놓은 거 다시 보시면 알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행권에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공동 전자지갑을 만들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월렛 서비스, 모바일 월렛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걸지원과 시중 17개 은행이 모여서 은행권 공동 차세대 모바일 월렛을 전자지갑을 구축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분산되어 있던 모바일 송금, 입출금 등 모든 그 주요 금융 업무와 모바일 결제가 하나의 전자지갑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라고 여러분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끔찍한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베리칩을 우리의 몸에 심고요, 그것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작업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이런 그 모든 은행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인프라가 깔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베리칩으로 어디서나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프라를 깐다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여러분 베리칩은요 NFC 결제 방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떤 이 베리칩을 쓸 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몸 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심어져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어떤 단말기에 딱 갖다 대야지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NFC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제 이것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결제, 그러니까 NFC 결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각 은행마다 지금 모바일 결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발행하고 농협에서도 발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발행하고 하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통합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여기서 어디서든 다 다운받아도 전혀 아무 데서나 다 이 결제를 해도 똑같이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은행권 공동 전자지갑 시스템입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봐서는요 베리칩이 곧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곧 나오겠습니다. 이 인프라가 깔리면 여러분 곧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베리칩이 강제가 언제예요? 환란 후 3년 반 때에 베리칩이 강제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리칩이 사용화될 이렇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깐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짐승의 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은 이미 드러냈고요. 우리나라에도 드러내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아마 정확하지 싶습니다. 오늘 러시아 TV 얘기를 또 할게요. 러시아 TV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은 지금 계엄령을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투데이에서 보도한 그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정부와 군대가 시민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력입니다. 라고 러시아 TV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쇼 톤이란 영화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쇼 스톤이란 영화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방수권법이 계엄령을 때 시행될 법이라며 미국이 모든 상황을 계엄령을 지금 선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 스톤이라는 영화 감독이 특히 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된다.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 스톤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나아가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는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러시아 텔레비전의 인터뷰 때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쇼 스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시급한 개혁 과제들을 다룰 생각은 않고 미국이 오직 이란을 테러범으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라고 생방송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기총이 여러분 결국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기총은요 한국을 그동안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연합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기총이 결국 둘로 갈라졌다. 이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갈라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돼서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서 깨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많은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 6.8 지진으로 이어진 쓰나미,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나태해진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깨우시기 위한 어떤 사인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큰 지진이 올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경제가 무너지면요, 한국 경제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강의했죠. 한국 경제 수치상으로는요, 이미 우리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이미 파산 직전에 턱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 또 한 번 대형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경제가 완전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는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어집니다. 대량 실업자 발생하고요. 사회는 폭동이 일어날 거고요. 더욱더 이 사회는 흉악해질 거고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이클이 맞춰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본 지진을 통해서 종을 깨우셨듯이 또 한번 일본 지진을 통해서 신부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마 약속을 꼭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주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